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의 취업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외국 회사에서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요청을 하셔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이제 제가 풀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이제 전에 영상들에서 꾸준히 소개해드렸지만 테크와 커머스 쪽에 오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된 동기 그쪽에서 많이 소개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에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물론 학교 다니면서 인턴을 이제 제가 2번 정도 했었는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이제 제대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건 2019년 3월이에요. 학부 졸업 안 했을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취업이라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019년 2월에 졸업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2018년 12월 그러니까 졸업식 거의 직전에 제가 졸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즉슨 제가 그 마지막 학기에 사실 봉사 1학점짜리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봉사 1학점 같은 경우는 봉사 시간 32시간을 모두 채워야만 그 1학점을 인정받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 봉사를 했던 기관의 주체가 한국이 아니고 미국 기관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1365 이런 봉사 올리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1학점을 받지 못하고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됐었죠. 그 1학점 때문에. 그리고 이제 5학년 1학기를 다녀야 됐었는데 다만 제가 1학점이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나가서 수업을 듣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학점은 충분히 온라인 수업으로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들으면서 마지막 5학년 1학기에 취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땐 제가 사실은 무조건 외국 회사만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회사도 같이 상반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제 그 당시의 일상은 아침 8시에 학교 중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인적성 공부를 하고 자소서를 막 쓰고 또 밤 한 11시나 12시쯤에 이제 집에 오는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상반기가 안 될 확률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계약직이든 인턴으로라도 일을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링크드인 찾아보면서 외국 회사들 뭐 인턴이나 계약직 이런 뽑는 자리는 없는지도 계속 꾸준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아요. 뽑는다 해도 학부 졸업생만 뽑지 저처럼 막 학교가 이미 남아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진 않거든요. 그런 자리가 사실 흔하지도 않고 내가 만약에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서류에서 다 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옵션이 사실은 저에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글로벌 IT 회사 G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이 있었어요. 2월 말에. 그래서 그 G사 모두가 알만한 회사죠. 근처에 스타벅스 카페에서 열심히 이제 G사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에 이제 그 당시에 긴 테이블에 앉아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레주메를 막 이렇게 들면서 자기소개도 준비를 하고 뭐 영어로 간단한 회사 프로덕트나 서비스 이런 것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죠. 인터뷰가 그 당시 3시였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시 반부터 너무 긴장되는 마음에 카페에서 내내 다리를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다리를 심하게 떨어서 이제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저에게 다리를 그만 떨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다시 이제 사과의 인사를 드리고 면접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0분이 지났는데 이제 그분께서 다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다리를 떨었나 이렇게 걱정이 돼서 죄송하다는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뭔가 제가 10분 동안 계속 무언가를 열심히 쳐다보니까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를 그날 처음 봤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뭐 어떤 걸 준비하는지 아무것도 몰랐겠죠? 다만 이제 10분 동안 저에게서 뭐 4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대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레주메를 들고 있으니까 일을 구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제가 아무튼 영어 자기소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면접관 앞에서 있는 것처럼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막 웃고 있었겠죠. 웃는 인상을 보니 되게 뭐 회사에서도 사람들이랑 잘 지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영어를 옆에서 들어보시더니 뭐 영어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영어가 절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4번째는 무언가를 이제 열심히 정말 집중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핀테크 회사에 신입 포지션을
보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레주메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명함을 한 장 스타벅스 긴 테이블에 올려두고 가십니다. 다음 날에 링크드인 찾아보니까 그 회사 공고가 신입 포지션으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 직무는 또 정규직이었어요. 사실은 외국 회사에서 학부 졸업생이 아니면은 기회가 희박했는데 여기는 정규직을 처음부터 제안을 하셨으니까 저에게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기회잖아요. 여기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타 회사를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고 또 그 주변에 스타벅스에서 면접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너무 긴장되는 마음에 다리를 떨고 있었죠. 그래서 다리가 떨다가 책상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발견했었고 어쩌다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포지션을 열어보겠다고 제안을 주셨고 그 끝에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원했던 G사회 같은 경우는 정규직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우선 당연히 제가 학부 졸업도 안 했던 상태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사실 저의 첫 회사의 시작입니다. 그때 카페에서 본 분이 저의 첫 상사분이셨어요. 되게 좋으신 분이었고요. 이제 회사에 입사한 후 한 달이 되어서 나중에 들었던 얘기였지만 그날 이제 카페에서 봤던 저의 모습이 뭔가 정말 너무 막 엄청 열정이 쏟아지는 스타트업 파운더 같은 느낌이었대요. 숄라숄라 준비했지만 사실은 그게 영어 자기소개였지 뭐 독특한 영어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저 사람은 저런 눈빛이라면 뭐든지 진짜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기회가 온다는 말 되게 막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피터 틸의 뭐 제로 투 원 이런 관련된 핀테크 책을 읽었었지만 제가 사실 핀테크가 저의 업이 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후가 아직 그 당시 졸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정규직으로 입사시키기 위해서 저를 아예 홍콩 지사로 처음에 발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지 않은 기회였고 너무 감사한 기회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말 전혀 평범하지 않은 기회를 제가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저 입사 후엔 사실은 이제 계획대로라면 2개월 정도 홍콩에 장기 출장을 가 있어야 됐는데 제가 오히려 그 기간을 재택근무로 대체를 하고 이제 3개월간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재택근무로 일을 하게 돼요. 물론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에는 저희 상사분과 함께 고객사 주변에서 같이 카페에서 일을 하는 과정을 겪었었고요. 재택으로 일을 첫 근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재택으로 일하는 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우선 삶의 터전이 이제 역삼으로 아예 바뀌게 됐었고요. 또 제가 전혀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산업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사실은 우연히 온 기회인 건 맞지만 또 제가 그런 테크나 이런 쪽에 오랜 관심과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100% 노력파거든요. 노력파도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뭔가 그런 걸 증명해 보이고 싶더라고요. 똑똑하진 않아도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그 첫 회사에서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했던 일들은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뭐 이베이, 아마존, 라자다, 뭐 위시 이런 다양한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역직구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했었고요. 처음 경험하는 이 CBT 시장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이렇게 큰 역직구 또는 직구 시장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첫 회사에서 같이 협업했던 팀에서 이제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지금은 싱가포르에 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커머스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외 취업에 관해서 너무 좋은 컨텐츠가 많잖아요. 저의 이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뭔가 제가 했던 실수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제가 했던 어떤 경험들이 이제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관련된 다양한 해외 취업 팁과 또 저의 그런 주니어, 아주 좌충우돌 주니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블로그랑 브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